정년도 연장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좀 더 먼 훗날의 일이고요. 앞으로 30년 동안은 전반적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인구 감소의 규모는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나 21세기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앞으로 50년 내에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흑사병 직후에 유럽이 겪었던 인구 감소 규모거든요. 비슷한데 좀 양상은 다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유럽 흑사병 때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 줄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근데 21세기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가 줄면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흑사병 때랑 다르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도 달라요. 흑사병이 일어나던 시절에는 그 시절에 사회보험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상비군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21세기 한국은 다르죠. 여러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회 경제적 충격이 발생을 하고 비용도 발생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때 가지지 못했던 또 대응의 수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을 유치한다거나, 이제 그런 옵션은 옛날에는 없었고, AI라든가 로봇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필사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이죠. 그런 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생겼지만, 동시에 그때보다 훨씬 더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구조가 변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는, 어떤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시스템 인프라 같은 것이 매년 몇 명 태어나는지 대체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게 되죠. 산부인과 의사 수라든가 병원 수, 소아청소년과, 보육시설, 학교, 더 나가서는 이제 군대를 또 갔죠. 군대 갈 때 군대 장병수, 이런 것들이 매년 몇 명 태어나는지 대체로 맞춰져 있는데,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게 되면, 특히 태어나는 아이수가 빨리 줄게 되면은 출생 코호트 간에 이제 불균형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게 천천히 그런 변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제도라든가 인프라를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난 15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고, 이런 식으로 빨리 줄면은 제도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의 조정이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가 발생시키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정년도 연장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좀 더 먼 훗날의 일이고요. 앞으로 30년 동안은 전반적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문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나타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부족해져서 구하기가 어렵고, 다른 데는 오히려 사람이 넘쳐나서 오히려 구직이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앞으로 상당히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돌봄 인력이고요. 요양보호사가 여기저기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도 구하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특히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송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음식점 및 주점 서비스업, 그런 데는 이미 일선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업 일부는 이제 외국인 유입을 더 많이 열어놓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부 첨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나고요.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이러한 지역에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남권 지역, 경남이라든가 울산,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제조업 부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과거에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인력 부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미스매치 문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인구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욱더 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또 세대 간 불균형의 문제.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그 일자리를 하더라도 인력의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안 부족한데, 그
내부를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확 늘고 젊은 분들은 확 줄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직장에서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하는 일하고 젊은 분들 하는 일이 좀 달라요. 뭐 저희처럼 같은 과의 교수를 하더라도 좀 다르거든요. 젊은 교수가 하는 것하고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하는 일들이 좀 다르고 완전히 대체가 되기가 어렵고 세대 간의 그런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불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젊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든지 일단은 금방 그 사람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년, 25년은 뭐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줄어드는 청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잘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활용할 것인가? 줄어들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잘 길러내자라는 것이죠. 그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가장 지금 노동시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이제 길러내고 또 그런 분들을 그 사람의 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직종 일자리로 잘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줄어드는 분들을 최대한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젊은 분들이 아닌 그런 집단의 결국 고용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제일 그 젊은 사람들을 잘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30대 말에서 40대의 여성분들, 지금 경력 단절 현상이 제일 심해서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제일 대체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곧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안일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늘어나는 고령자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이제 투입할 수 있게 재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외국 인력에게 좀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사람 길러내기는 어려워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분야의 모든 숙련 수준을 다 그렇게 외국인으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적절하게 이제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이상적인 그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 30년 전과 40년 전의 그런 사회하고 지금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사람의 외적인 특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거에 따라 사람을 대접하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느리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년 후가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돼요.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구가 절반이 되는 사회에서 나이를 따져가지고 뭐 당신 노인이니까 이렇고 나는 젊으니까 이렇고 그거를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일을 맡기거나 또는 처우를 할 때 나이만 보겠어요. 나이밖에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나이 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 나이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 일을 하고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이대 사람의 어떤 특성에 기초를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즉 그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경험이 어떻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가 잘 수집이 되고 체계적으로 좀 데이터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잘 공유가 돼서 그것에 기초를 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이런 일들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스포츠의 세계를 보시면 벌써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야구든 축구든
보면은 거긴 나이만 보고 따지는 않거든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팀에 공헌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은 굳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선수를 내보낼 이유가 없죠.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같은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여러 제도가 알게 모르게 다 나이를 따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정년제죠. 정년제는 뭐 60세가 되면 또 65세가 되면 이렇게만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60세나 65세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 못지않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그 나이가 되면 나가셔야 되고 임금 피크제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나이가 되면은 일을 얼마나 잘하든 또는 못하든 상관없이 임금을 일정한 정도를 깎는 그런 제도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이를 따지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기초를 해서 고용이라든가 또는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이게 좀 극복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고령자를 칭하는 호칭도 좀 많이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사회로 가야만 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